21번부터 볼게. 여기는 이제 여기 앞에까지 한 거는 다 순열한 거야. 순열한 거고, 그 다음에 순열에서 이제 예습 차원에서 원순열이랑 같은 것이 있는 순열 뭐 이런 거 했고, 그치?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부터는 조합, 그냥 조합. 조합도 종류가 있는데 이거는 이제 지금 굳이 할 필요는 없기 때문에 여긴 진짜 그냥 조합만 있어요. 일단 그 기호부터 이런 거 요거 식으로 쓸 수 있겠어? 그냥 조합식은 안 까먹었지. 예를 들어 이러면 어떻게 쓰는 거야? 그러니까 학생 7명인데 대표 2를 뽑겠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데 밑에 요거 들어가고, 맞지? 그럼 이렇게 문자로 되어 있는 것도 쓸 수 있겠냐? 이런 거식 쓸 수 있어야 돼요. 그 공식을 쓰는 게 아니라 얘 같은 경우는 여기가 n이고 여기를 알잖아. 그러니까 얘는 식을 쓸 수가 있어. 이렇게 쓰면 되잖아. 맞지? 그래서 그냥 방정식 세워서 푸는 거고. 그래서 넘겨서 이것도 전개해서 2차 방정식으로 풀어도 되지만 그냥 이렇게 풀어도 상관없어. 이게 2니까 넘어오면 30이잖아. 어차피 이건 자연수란 말이야. 그냥 집어넣어서 풀어도 돼요. 이거 붙어있는 수 아니야. 붙어있는 수. 연속하는 수니까 30 되는 거 찾아도 돼. 그래서 여기가 이렇게 15 이렇게 작은 숫자가 아니라 막 큰 숫자 들어갈 때 있거든. 막 100의 단위 들어가는 경우가 있거든. 그럴 경우에는 넘겼을 때 여기도 숫자가 굉장히 클 건데 그럴 때는 그냥 집어넣어서 찾는 게 더 빠를 수도 있어. 어차피 뭐 예를 들어 15, 14 뭐 이런 식으로, 맞지? 뭐 이런 거고. 그 다음에 이제 2번처럼 이렇게 뒤쪽이 R이면 이거는 이제 바로 쓸 수가 좀 쓰기가 좀 그렇지. 이렇게 뒤에가 문자면 이런 식으로 쓰기가 좀 그래. 얘는 6부터 이렇게 까면서 가야 되는데 이걸 몇 번 R번 까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되는 거잖아. 그치? 따라서 이거는 그냥 진짜로 방법이 그냥 R에 숫자 대입해가지고 그냥 20 되는 거 찾는 거고. 됐나? 요거를 굳이 이거를 만약에 식으로 표현할 거면은 이제 그 문자로 됐을 때 공식, 이렇게 문자로 했을 때 팩토리얼 기호로 쓰는 거 있었지. 요거 있었지. 요걸 이용하는 수밖에 없지. 근데 이거 써도 어차피 얘는 표현은 잘 안 될 거야. 이제 쓰면은 만약에 이제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써도 어차피 이대로도 못 풀어. 어차피. 그래서 그냥 집어넣어서 6시 뭐 2가 20인지 3이 20 이거 그냥 찾는 거야. 그 다음에 3번 같은 경우도 바로 찾는 거지. 근데 얘는 진짜로 금방 찾을 수 있겠지. 이 밑에 생긴 걸 보면 요 공식을 쓴 거 아니야. 딱 보니까. 그치? 그러니까 지금 바로 티가 나잖아. 분명히 이거에 해당하는 그거 팩토리얼이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4팩이 있을 경우에는 요 R이 4일 수도 있고 이거일 경우에는 R이 8일 수도 있지. 얘는 이제 답이 2개가 되겠지. 근데 이제 조합의 성질로 실제로 4가 되던 8이 되던 조합의 성질로 둘이 똑같은 거 전에 했었지. 그치?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4번도 4번도 이제 요 성질 생각을 하면서 풀어야 되는 거지. 똑같대잖아. 8CR-1이랑 8CR 플러스 3이랑 똑같대. 그러니까 얘도 이제 두 가지 생각할 수 있는 거지. 아니 그냥 진짜로 여기 8, 여기 8이니까 진짜 그냥 여기랑 여기랑 그냥 완전 똑같거나, 그지? 근데 이제 그렇게 하게 되면 얘 같은 경우는 모순이 생기지. 이렇게 되면은 R이 지워져 버리고 뭐 0은 4 뭐 이렇게 나와. 안 돼. 그럼 아마 쟤는 이 원리로 똑같은 거겠네. 그지? 이거 규칙을 뭐 다양하게 세울 수 있겠지만 특징이 이거지. 이거랑 요거랑 더한 게 12가 돼야 되지. 그치? 그런 식으로 규칙 찾아서 그러면 얘는 요거랑 더한 게 8이 되게 하는 그 R이겠구만 하면서 이제 뭐 이렇게 찾아주시면 되겠지. 됐지? 간단하게 조합 기호 가지고 노는 거 기본적으로 연습하는 거고, 그
그 다음 이제 22번부터 이제 말로 돼 있는 문제를 좀 봐보면 뭐 그냥 기본 조합이기 때문에 뭐 그렇게 엄청 어려운 거는 없어. 그러니까 이제 중요한 거는 이게 순열이랑 조합이랑, 그러니까 얘네들 여기 경우의 수 문제들은 나중에 이제 그 2, 3학년 가서 확통할 때도 마찬가지인데 따로따로 보면은 뭐 그렇게 어렵다라고 얘기할 건 없어. 그냥 순열 파트에서 순열 문제만 풀던가 조합 문제만 풀던가, 나중에 이제 뭐 중복 조합 이런 거 배울 건데 중복 조합 했을 때는 뭐 중복 조합 개념 문제만 이렇게 풀던가, 이렇게 나눠서 풀면은 헷갈릴 일이 그렇게 많이 없거든. 근데 얘네는 언제 빛을 발하냐면 전부 다 섞였을 때. 전부 다 섞여. 지금은 순열 조합밖에 없으니까 섞여봤자 순열 아니면 조합 둘 중 하나인데, 나중 가면 이제 순열 조합, 같은 것이 있는 순열, 원순열, 중복 순열, 중복 조합, 이게 다 짬뽕 돼가지고 섞여서 나온단 말이야. 시험은 당연히 다 섞여 나올 거 아니야. 그때가 이제 좀 많이 애들이 처음에 초반에 애를 좀 먹습니다. 왜? 졸라 헷갈리거든. 이게 순열이야 조합이야 뭐야, 이거 헷갈린단 말이야. 그래서 그거를 잘 알아보려면 언제나 문제 풀 때 지금 해주는 것처럼 순서대로 천천히 생각을 하셔야 돼요. 축구 선수 7명, 그 다음 농구 선수 5명. 이 중에서 얘네 다 합쳐서 그 중에서 이제 4명을 뽑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야. 일단은 시작은 이거야. 근데 4명을 어떻게? 축구 선수는 3명, 농구 선수는 1명을 뽑겠다. 뭐 일단 이제 현재 문제가 이렇지. 그러니까 결국은 얘네들 중에 뽑는 개념인 거야. 그치? 순열이든 조합이든 중복순열, 중복조합 나중에 배우는 것들은 전부 다 대상은 무조건 2개란 말이야. 뽑히는 쪽, 뽑는 거 몇 개 뽑냐 뭐 이런 식으로. 그치? 일단 7명 아니면 여기 5명, 저거를 다 구분되는 걸로 봐야 되나 안 되는 걸로 봐야 되나, 항상 이걸 생각을 잘해야 돼. 구분이 되는지 안 되는지. 뭐 7명 뭐 아니면 뭐 다른 말 바꿔가지고 7개, 뭐 샤프가 뭐 7개가 있다, 뭐 아니면 뭐 또 여러 가지 말이 있겠지. 그랬을 때 그게 다 구분이 되나 안 되나, 이걸 먼저 언제나 생각을 하셔야 돼. 자, 별다른 말 없는데 기본적으로 이거는 이제 약속 같은 건데, 사람은 별말 없어도 구분되는 걸로 봅니다. 사람인데, 그러니까 진짜 깊게 따지면 축구 선수 7명 그러면 아이 따지면 7명 다 똑같이 어쨌든 축구 선수니까 구분 안 되는 걸로도 볼 수 있냐, 이렇게 말하면 또 솔직히 말하면 할 말은 없어. 그래서 이제 좀 약간 그 확통 문제 풀 때는 약속하는 게 있어. 사람은 구분되는 걸로. 만약에 사람을 구분 안 되는 걸로 할 거면 문제에서 따로 언급을 해줘야 돼. 괄호치고 단 뭐 축구 선수끼리는 뭐 같은 것으로 본다, 이런 말이 있으면은 사람은 이제 똑같은 걸로 볼 수 있는데, 그런 말이 없이 그냥 사람 나오면 그냥 사람은 통상적으로 구분되는 걸로 보는 거야. 그러니까 별말 없이 학생 7명 이렇게만 적혀 있어. 딴 거 아무것도 없이. 이것도 그냥 구분되는 걸로 보는 거야. 사람이니까. 근데 뭐 이제 다른 말이 바뀌면 뭐 샤프 이런 식으로 물체나 이런 걸로 바뀌면 문제에서 언급을 해줘야 됩니다. 서로 다른 샤프 아니면 뭐 마지막에 단 샤프는 뭐 같은 것으로 본다 이런 식으로. 됐지? 해서 문제를 잘 보고 언제나 이제 그거부터 파악을 해야 돼. 어쨌든 얘는 이거 다 사람, 인간이니까 다 구분되는 걸로 보는 거고. 자, 그다음 뽑는 건 4명이야. 요 4명을 뽑는 저 4명은 구분이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지. 뽑기만 한다 그랬어, 맞지? 만약에 뽑아서 뭐 나열을 하겠다, 아니면 뭐 축구 같은 경우는 뽑아서 페널티킥 찬 순서를 뭐 이런 식으로 되면 구분되는 건데, 이건 그냥 뽑겠다만 돼 있잖아, 그렇지? 그래서 이쪽은 구분이 되고 한쪽은 구분이 안 되니까 조합, 이런, 원래 이제 나중에 다 섞여 있을 땐 이렇게 가야 되는 거야. 됐지? 지금 어쨌든 지금 현재 배운 게 순열 조합밖에 없잖아. 얘네들의 메인 특징은 순열은 NPR, 조합은 NCR인데 순열은 다 구분되는 거란 말이야. 학생 중에 반장, 부반장, 서기 그런 식으로 둘 다 구분되는 게 순열이고, 조합은 여기가 구분되고 여기가 구분이 안 되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구분이 둘 다 되느냐 한쪽이 구분이 안 되느냐, 이걸로 일단 순열 조합을 파악을 먼저 해야 돼. 그리고 이제 2, 3학년 때 배우는 거에 가서는 그 다음에 할 일이 중복이냐 아니냐 뭐 이런 걸 이제 마지막으로 추가 따지는 게 하나 더 있고요. 됐지? 어쨌든 기본적으로 풀 때, 기본 개념 문제 풀 때는 요걸 먼저 판단을 하셔야 되고, 따라서 이 문제는 일단 여기까지만 봤을 때는 조합. 됐지? 자, 이제 4명을 이렇게 뽑겠다잖아.
그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데 이것도 결국은 축구 선수 3명을 뽑기만 하는 거야, 이것도.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말했다가 축구 선수 3명을 뽑아서 배치를 의미하는 뭐 그런 걸 하겠다라고 추가로 말이 붙어버리면 그러면 다시 여기서는 순혈이 되는 건데 이 문제는 다 계속 뽑기만 하고 뭐 배치 이런 거 안 하겠다잖아. 그러니까 어쨌든 다 좋아. 그럼 끝난 거야. 이제 계산하면 되지. 그러니까 축구 선수 3명을 뽑겠다. 이건 당연히 얘를 뽑으려면 농구 선수에서 뽑는 게 아니라 축구 선수에서 3명만 뽑으면 되는 거 아니야? 축구 선수 7명 중에 3명만 뽑으면 되는 건데 좋아. 농구 선수 5명 중에 둘이 곱하기 하시면 끝. 자, 왜 곱하는지 알겠지? 뽑는 중이잖아. 최종 4명을 뽑을 거니까 3명 뽑고 사건 종료가 아니란 말이야. 계속 진행하는 거니까 이거 계산을 곱해야 되는 거지. 됐나? 다음 밑에 23번도 남학생 7명, 여학생 6명이 있다. 자, 남학생 7명이라 돼 있는데 문제에서 뭐 별다른 뭐 대신 뭐 남자를 똑같은 걸로 구분되지 않 뭐 이런 말이 없죠. 그러면 사람이기 때문에 다 구분되는 걸로 보는 거야. 따라서 남학생 7명, 여학생 6명 다 구분되는 거. 남자 7명도 다 서로 다른, 여자 6명도 다 서로 다른. 자, 여태까지 진행이 계속 똑같네. 이 중에 이제 대표를 4명을 뽑겠다. 얘 위에 문제랑 약간 비슷하지. 근데 이제 이런 말이 있네. 남녀 적어도 1명씩 뽑아라. 적어도라는 말 뜻은 알죠? 그럼 이건 계산을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러니까 언제나 순혈조합 문제 풀 때는 순혈조합 판단하고 뭐 그런 것도 맞는데 바로 식을 세우는 것보다는 항상 문제를 보고 상황을 세팅하는 연습을 먼저 하셔야 돼. 항상 이게 제일 먼저 들어가고 그 다음에 식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야. 그래서 식으로 들어갈 때 이제 순혈조합이냐 아니냐 그거를 이제 나눠서 이렇게 해야 되는 거고 그거 하기 전에 맨 먼저 언제나 상황부터 잘 보셔야 돼요. 바로 막 계산하려고 하지 마. 이 문제는 분명히 이 말이 있단 말이야. 적어도의 말뜻을 알고 있으면 상황이 한 개만 있는 게 아니지. 그 상황을 다 세팅을 하셔야 돼요. 제일 먼저 해야 되는 일이 언제나 이거야. 상황을 세팅해야 된다는 거. 즉 생각을 해. 남녀 적어도 1명씩. 그럼 어떤 상황이 있어? 총 4명 뽑아야 되는데 남자 셋, 여자 하나 있을 거고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몇 가지 상황이 생기잖아. 그냥 한 방에 딱 계산할 수가 없잖아. 이 말뜻은 요거 얘네 셋을 말하는 거지. 그치? 즉 식을 세울 게 아니라 이 문제는 지금 딱 보고 상황이 좀 여러 가지가 있네. 그럼 상황을 먼저 나눠야지. 그 다음 계산을 해야 되는 거지. 됐나? 그리고 이제 언제나 미리 훈련을 좀 미리 지금부터 해둡시다. 언제나 이렇게 상황을 나누거나 할 때는 언제나 그 저번에 했던 몇 번 보여줬지 그 여사건 요것도 언제나 생각을 해요. 약간 예습 겸 자주 쓰는 거 여사건 이거의 반대를 세서 전체에서 빼도 돼. 그치? 그럼 생각해봐. 요거의 반대는 뭐지? 이거의 반대는 당연히 남자 싹 다 아니면 여자 싹 다 이거 아니야. 그지? 즉 이것의 여사건 뭐 좀 약간 예습 차원으로 미리 쓰는 용어인데 반대되는 상황은 남자만 4명 뽑은 경우 아니면 여자만 4명 뽑은 경우 이걸 해도 되는 거야. 그렇지? 그래서 이제 나중에 문제 풀 때는 파악을 하셔야 돼. 이걸 할 거면 3번을 계산해야 되는데 얘는 요거랑 요거만 계산하면 되죠. 대신 이걸 할 거면은 그 전체 경우의 수도 다 구하긴 해야 돼. 즉, 뭐 실은 뭐 비슷하다, 뭐 얘기해도 뭐 할 말, 뭐 이거나 뭐 얘도 어차피 이거 계산해야 되니까 상관없네요라고 생각해도 할 말이 없는데, 어쨌든 뭐 이것저것 언제나 자유자재로 할 수 있어야 되니까 지금은 둘 다 해보겠다. 만약에 그냥 직접 해야겠다. 그럼 이제 이거 계산하시면 되지. 남학생 3명, 여학생 1명 뽑는 거. 아까 전에 저 축구선수 3명, 농구선수 1명 뽑는 거랑 똑같잖아. 남자 7명 중에 3명. 여자 6명 중에 1명
계산. 다음 남자 둘, 여자 둘. 이거는 또 똑같이 여자 6명 중에 2명 계산. 그 다음에 남자 하나, 여자 셋은 이런 계산식이 되겠지. 그리고 이렇게 나온 계산 결과는 요거랑 요거랑 요거는 이거 또는 이거 또는 이거 이런 식으로 상황을 나눈 거잖아. 그치? 더해야지. 그래서 만약에 그냥 직접 셀 거면 그냥 이거 계산하면 끝. 이건 이제 직접 그냥 구한 거. 됐지? 만약에 이제 이걸 하겠다. 나는 그러면 이거는 이 3개나 있는데 그냥 6건 반대의 경우를 구해서 해야 되겠다라고 할 거면 항상 먼저 이거부터 구하십시오. 즉 전체라는 게 원래 문제에서 기본적으로 세팅된 게 어쨌거나 남자, 여자 이렇게 있으면 4명을 뽑을 거다라고 한 거 아니야. 근데 조건을 건 거 아니야. 조건 걸기 전 일단 기본적으로 할 일은 이거였어 원래. 그치? 즉 이게 전체가 되는 거지. 즉 뭐 남녀 구분 없이 어쨌든 최종 총 13명이지. 그냥 13명에서 어쨌든 지금 4명 뽑는 행위를 하려는 거 아니야. 이게 저 조건을 무시한 그냥 전체 경우의 수는 얘가 되는 거지. 됐어? 됐지? 즉 6건 그 반대되는 상황을 구해서 빼겠다. 그 행위를 할 때는 언제나 전체를 먼저 구해 두십시오. 됐지? 그 다음 그럼 계산은 그럼 편해. 남자는 남자 4명 뽑는 경우는 그냥 7시4거든. 여자 4명 뽑는 거는 그냥 6시4거든. 따라서 계산해서 이거 2개는 또 더하기 해야 되겠지. 그 계산 결과를 딱 구했으면 이 계산 결과를 전체에서 빼주면 정답이 나오는 것이. 원리를 알겠지요? 간단하게.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2, 3학년 확률 통계에서 나오는 용어이긴 한데 그 전에도 그냥 조합 문제에서도 이 개념으로 이런 식으로 푸는 방법은 충분히 다 가능하고 할 수 있어야 돼요. 먼저 미리 이렇게. 그 다음 이거 넘겨서 이제 24번 같은 거 풀 때 이 생각을 잘해야 돼. 이거 24번 보통 이제 이렇게 순열점 이제 풀면 틀렸을 게 막 자기 나름대로 막 계산해서 막 나한테 갖고 오는데 딱 보면은 그럴싸한 계산이야. 근데 그게 이렇게 풀면 답이 안 돼. 그런 경우가 좀 많은데 그때 특히 왜 이게 답이 아닌지를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넘어가야 똑같은 혼동을 방지를 할 수가 있거든. 얘가 보면 자 지금은 봐봐라. 물체, 키보드야. 사람이 아니라 키보드라 그랬는데 그렇기 때문에 언급을 정확히 했어. 디자인이 다른이라고. 그지? 키보드 5개 서로 다른 거. 키보드 5개. 그 다음 마우스 3개. 그래서 문제에서 뭐 디자인이 다른이란 말을 언급했으니까 얘네는 현재 다 서로 구분되는 거. 자, 근데 이제 뭐라 그랬냐 하면 이 중에서 키보드 3개랑 그 다음에 마우스 2개를 뽑아서 요 5개를 일렬로 나열한다 그랬어. 어떻게 계산해야 될까? 자, 일렬로 나열. 그러니까 여기까지만 키보드 3개랑 마우스 2개를 뽑겠다. 여기까지만 하고 끝냈으면 아까 앞에서 풀었던 그 축구선수, 농구선수처럼 뽑은 뒤에 순서 생각 안 하는 조합이란 말이야. 근데 뽑은 뒤에 일렬로 나열하겠다 순서를 박았어. 자, 그럼 이제 순열이 들어가는 거지. 맞지? 자, 정확히 얘를 풀어봐라 라고 시켜보면 이렇게 푸는 딱 크게 두 부류로 나뉘는데 어쨌든 나열해야 되니까 이제 순열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지. 그치? 그래서 키보드 중에 3개를 뽑아야 되니까 5개 중에 3개를 뽑는 건데 순열이잖아. 그래서 P. 그다음 이어서 마우스 3개 중에 이제 마우스 2개를 뽑는 건데 순열이잖아. P. 딱 이렇게 계산 하는 애들이 있고 또 어떤 애들은 천천히
아니 그러니까 이제 문제 시킨 대로 일단 처음에는 그냥 뽑잖아. 여기까지만 하면 여기까지 한 건데 그 다음에 그거를 나열하겠다라고 했으니까 그럼 그 다음은 이제 5P5 즉 5팩 5개 나열하는 건 5팩으로 하면 되지. 이렇게 계산해서 가지고 오는 애들도 있고. 자, 둘 중에 뭐가 답일까? 보통 요거 이제 자, 너희들의 생각대로 나름대로 뭐 틀려도 상관없으니까 나름대로 계산해서 갖고 와봐 식 써봐 그러면 보통 이렇게 2개 나와. 막 창의적인 막 희한하게 쓰는 애들도 있는데 그런 애들은 뭐 일단은 그런 경우는 일단은 제외하고 보통 이렇게 2개 나와. 뭘 것 같아? 이때 뭐 1번이 답이고 2번이 아니다든 2번이 답이고 1번이 아니다든 아닌 경우는 왜 아닌지까지 정확히 알아야 돼. 뭔지 알겠어? 중요한 건 둘 다 그럴싸해. 그지? 얘가 맞고요. 이 틀림. 이게 맞는 거야. 사건에서 일어난 순서대로 키보드 3개, 마우스 2개를 뽑겠다. 그 뒤에 5개를 나열하겠다 라고 갔으니 뽑는 시점까지는 즉 요거까지는 조합이 맞고 여기까지 계산했어. 그럼 여기까지 계산했으면 현재 내 상황은 이미 내 손에 키보드 3개랑 마우스 2개 서로 다른 게 즉 5개가 내 품에 있는 거야. 나열이 안 된 채로. 그거를 나열하겠다라고 했으니까 5개를 일렬로 나열한다. 이렇게 계산이 들어가야지. 됐나? 자, 그럼 중요한 건 그럼 얘는 그럼 왜 안 되냐 이거야. 아니 그거 어쨌든 나열을 하는 거니까 키보드 자 이름 좀 붙여볼까? 키보드 A, B, C, D 5개 중에 3개를 뽑아서 나열까지 즉시 마치고 이 3개 중에 2개 뽑아서 나열까지 즉시 마친다. 이런 계산인 건데 왜 1번은 안 되는 거야? 5P3을 했어. 그럼 예를 들면 뭐 이런 식으로 나열을 했다고 칩시다. 그 다음 3P2를 했어. 이거는 뭐 A, 뭐 C 이런 식으로 나열했다는 얘기란 말이야. 근데 이제 얘네들 사이의 관계를 완전 무시한 계산이잖아. 그렇지? 이게 그러면 최종적으로 최종적으로 그 5개를 합해서 나열해야 되는데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고 뭐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고 여러 가지 계산 이 자체 내에서의 계산도 다 해야 되는데 얘는 그냥 5P3에서 이거 나열해가지고 그냥 못질 해버린 거야. 그냥 얘도 이거 나열하고 못질 해버린 거야. 그 둘이 이건지의 계산이 전혀 안 들어간 계산. 그래서 첫 번째로 계산하시면 안 되는 거야. 됐나? 됐지? 1번이 정답이 되려면 뭐 약간 뭐 굳이 갖다 붙이자면 1번이 정답이 되려면 문제가 약간 바뀌어야지. 키보드 가게가 있고 마우스 가게가 있는데 각각 키보드 가게는 키보드 가게 앞에 3개 나열, 마우스 가게에서는 마우스 가게 앞에 2개 나열 이런 식으로 별개로 나오면 그러면 얘의 계산이 맞는 거지. 뭔 소리인지 알겠지? 어쨌든 이런 것들을 이제 많이 좀 봐야 돼요. 자, 그 다음은 이제 뭐 25, 26, 27 요거는 이제 도형 쪽이랑 좀 섞여서 나오는 건데 아무리 도형이랑 나왔다 해도 순열조합 개념이면 어쨌거나 대상은 2개야. 뽑는 쪽, 뽑히는 쪽 이런 식이 되는 거야. 평면 위에 점이 9개가 있는데 5개의 점은 일직선 위에 있다라고 했어. 그러니까 대충 상상하면 여기 이렇게 점이 5개는 이렇게 한 라인 선상 위에 이렇게 있는데 나머지 4개는 뭐 적당히 다 적당히 다 이렇게 뭐 적당히 다 퍼져 있다는 얘기지. 뭐 이런 식으로 뭐 대충 그림 보면 이런 얘기야. 그래서 점들 중 이어서 만들 수 있는 이들 점들을 이어서 만들 수 있는 직선의 개수를 구하라고 했는데 당연히 직접 세는 걸까? 막 세 애들이 막 이제 하나 둘 그러면서 이제 막 혼자 고뇌해. 아니 근데
얘네들이 연결한 그 직선 라인 선상에 얘가 있으면 어떡하지? 뭐 이러면서 막 고민하는데. 문제에서는 확실히 언급했어. 5개만 일직선 위에 있다. 5개만. 그지? 그러니까 다른 애들은 일직선 위에 나란히 있는 게 없다는 얘기야. 근데 적어도 2개는, 그러니까 적어도 2개를 골라야 이제 일직선을 만들 수가 있지. 막 긋는 게 아니라 세야 되잖아. 그러니까 이걸 먼저 생각해야지. 문제에서는 직선을 만들라고 얘기했지만 이것은 지금 말뜻에서는 뭘 얘기하냐 하면 직선의 최소 구성 요소는 점 2개지. 점 2개를 골라라 라고 해석을 해야 되는 거지. 됐나? 그러니까 결국 이 문제는 기본적으로는 그건 거지. 점 9개가 있는데 그 중에 2개를 고른다. 이렇게 가야 되는 거지. 됐나? 그럼 어떻게 골라야 되나? 그러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아, 그러니까 9개 중에 2개를 골라야 되는구나. 그지? 근데 중요한 거는 그 점 9개가 다 골고루 퍼져 있으면 그냥 얘 자체가 정답일 텐데, 딱 5개는 한 라인 선상에 있다 그랬어. 5개만.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아까 전에 걱정했던 얘랑 얘랑 연결해서 그 라인 위에 얘가 이렇게 해서 3개가 뭐 한 직선 위에 있거나 그런 일은 발생하지 않는다고 문제에서 말을 했으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 이것만 계산하면 당연히 답이 아닐 거란 말이야. 요 5놈 때문에 생기는 중복되는 직선 개수를 빼줘야 되겠지. 간단하게 생각하면. 그러니까 지금 얘네가 5개가 일직선상에 있어서 뭐가 문제냐면, 자, 9개 중에 2개를 고른다 그랬잖아. 얘랑 얘를 고른 직선이랑 얘랑 얘를 고른 직선이랑 아니면 뭐 예를 들면 얘하고 고른 직선이나 다 똑같은 직선이란 말이야. 근데 이 9C2라는 계산은 그걸 다 서로 다르게 계산하고 있잖아. 따라서 여기서 빼줘야지. 뭘 빼줘? 저 점 5개, 일직선 위에 있는 점 5개 중에 2개 골라서 만든 직선은 다 똑같은 직선으로 중복돼서 세워 있으니까 빼줘야 되겠지. 근데 빼고 끝이 아니라 마지막에 뭘 해줘야 될까? 더하기 1까지 해주셔야 됩니다. 왜? 5C2 해가지고 여기까지만 계산하면 요 5개 중에 2개 뽑아서 만들 수 있는 직선을 그냥 다 지워버린 거란 말이야. 맞지? 아니 어쨌든 요 그 5개 있던 저 직선 하나를 세기는 해야 되잖아. 그래서 더하기 1. 됐나? 됐지? 그러니까 이게 뭐 문제를 풀이를 외운다 이런 건 전혀 그냥 씨알도 안 먹히고 언제나 문제 보면서 계속 꼼꼼하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계속. 이게 이렇게 계산하면 되나, 빼먹는 게 없나, 이렇게 하면은 정말 다 한 거 맞나, 막 이러면서 생각을 하면서 푸셔야 돼요. 이쪽 문제가. 그래서, 좀 약간 약간 미적분 쪽이랑 크게 보면은 수학 내부에서도 과목을 특징으로 나눈다면, 미적분 그 막 그래프, 수학, 계산 그런 거 하는 거랑 이제 확통 문제랑 크게 2개로 나뉘는데, 개인 취향에 따라 확통을 더 싫어하는 애들도 있어. 이런 것 때문에. 아우 그냥 차라리 그냥 미분하고 딱딱딱 계산해서 딱딱 계산하면 그냥 딱 나오잖아 그냥. 얘는 뭐 자꾸 막 그래서 별로 싫어하는 애들도 있고, 아유 미적분보다는 이게 낫죠 이런 애들도 있고. 아니 뭐 이건 뭐 개인 취향인데 아무튼 여기에는 좀 이런 쪽으로 생각을 많이 해야 돼요. 꼼꼼하게 하나하나 잘 따져서 막 이런 식으로. 됐나? 26번도 보자. 직사각형 위에 8개의 점이 있는데 이것도 세는 거 아니야 직접. 직사각형 위에 점이 8개가 있다. 이 중에서 뭐 이어서 삼각형을 만들겠다 그랬잖아. 세는 거 아니지. 막 세고 있으면은 이런 거 그러니까 직접 세는 경우도 뭐 없지는 않겠지만 직접 세는 것의 단점은 헷갈리잖아. 빼먹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웬만하면 계산을 할 수 있으면 계산을 하면 좋지. 그리고 이 정도는 계산을 해야지. 자, 삼각형 만들려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번엔 뭐야? 점 8개 중에 삼각형을 만들어라를 확통 여기 경우의 수로 생각해서 해석하면 3개 골라라 아니야.
아까 직선처럼. 맞지? 그렇지?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는 8C3을 생각하시면 돼요. 3개 고르는 거는 순서는 상관없지. 어떻게 고르든 삼각형 생성되는 건 하나밖에 없을 테니까. 됐지? 근데 문제는 당연히 이게 끝이 아닌 거지. 어떻게 돼? 그냥 지금 현재 이 그림에서 아무렇게나 3개만 고르면 되는 거야? 아니야. 삼각형이 안 되는 경우가 있지. 그걸 빼줘야지. 그렇지? 3개를 골라도 삼각형이 안 되는 경우. 여기 위에. 저 위에 있는 나란히 있는 윗변 4개 중에 3개를 고르는 경우는 삼각형이 안 되잖아. 그거 빼줘야지. 그 다음 똑같이 한 번 더 빼줘야지. 왜? 아랫변도 있잖아. 맞지?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시면 되겠지. 뭐 이거는 이제 그냥 아까 직선 그것처럼 막 더하기 1, 2 이런 거 할 필요 없지. 됐나? 그리고 소위 따지면 요것도 뭘 이용해서 구한 거냐면 여사건 이용해서 구한 거기도 해. 삼각형이 되는 걸 골라 그랬는데 우리는 반대로 삼각형이 안 되는 걸 골라가지고 뺀 거 아니야. 즉 직접 구할 수도 있어. 직접 구할 수도 있어. 삼각형이 되는 경우를 직접 콕 집어서 세겠다. 그러면 간단하지. 봐봐. 여기서 삼각형을 만들려면 당연히 한 변에서만 3개가 아니라 여기서 하나, 뭐 여기서 하나, 위아래를 다 골라서 뽑아야 되잖아. 그럼 상황을 나눠야지. 2가지로. 그러니까 어쨌든 3개를 골라야 되니까 윗변에서 2개 고르고 아랫변에서 하나 고르는 거 생각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윗변에서 하나 고르고 아랫변에서 2개. 삼각형 만들 수 있는 상황은 저게 다지. 그래서 이렇게 계산해서 다 직접 계산해도 되지. 윗변에서 2개, 윗변에 4개 중에 2개, 아랫변에 4개 중에 하나 계산. 그 다음 요것도 마찬가지로 윗변 4개 중에 하나, 아랫변 4개 중에 2개 더해서 계산. 그 다음에 요거랑 요거는 더하기. 이렇게 직접 계산해도 당연히 된다. 이건 이제 굳이 따지면 여사건을 쓴 거고. 됐나? 됐지? 그 다음 27번. 한 꼭지점에서 한 점에서 만나는 5개의 직선에서 생길 수 있는 맞꼭지가 물어봤는데, 이것도 경우의 수 개념으로 고른다 생각을 하셔야지. 그러니까 한 점에서 5개가 이렇게 만나는 거죠. 2, 3, 4, 5. 맞꼭지각은 모두 몇 쌍인가 그래서 맞꼭지각이 뭔지는 알죠? 직접 세기는 당연히 직접 세려면 좀 힘들겠지. 맞지? 근데 이제 맞꼭지각 뭔지 알잖아. 맞꼭지각을 만들려면 필요한 재료를 먼저 생각해야지. 뭐가 필요해? 짝대기 2개가 필요하지 당연히. 그래야 이제 맞꼭지각, 그래서 여기랑 여기랑 맞꼭지각 이러는 거 아니야 지금. 근데 중요한 거, 맞꼭지각은 총 2쌍 생긴다. 그리고 직선은 5개. 자, 정리할 수 있겠지. 직선은 총 5개. 문제에선 이걸 원해. 이걸 만들려면 필요한 건 직선이 2개야. 즉 문제는 직선 5개 중에 2개를 선택해라 라는 문제가 되는 거고. 맞지? 따라서 이제 OC2 이렇게 될 거고. 그리고 그림 보면서 잘 생각해보면 아까 앞에서 했던 것처럼 직선 2개를 골랐는데 맞꼭지각이 안 생기는 뭐 그런 상황 있어 없어? 없단 말이야. 그치? 지금 이 그림이면 어느거나 아무거나 2개 골라도 무조건 맞꼭지각 생기지. 그치? 뭐 예를 들어 요거랑 요 놈이랑 요 놈이랑 골라도 맞꼭지각 생긴단 말이야. 맞지? 근데 당연히 이 계산이 끝이 아니지요. 뭐 해줘야 돼? 뭐 해줘야 돼? 곱하기 2 해줘야지. 왜? 아까 여기서 말한 대로 직선을 고르면 맞꼭지각은 한 쌍, 2쌍, 2커플 생기잖아. 그러니까 2배 해줘야지. 좀 생각해 보면 간단하게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지. 됐나? 좋아. 자, 마지막 28번이 되겠구만. 28번 풀고 이제 뒤로 한 장 넘겨보면 그냥 간단한 모의고사 기출문제 한 2문제 정도 갖다 놨는데 그게 어려운 거 같다는 것도 아니고요. 실제로도 뭐 모의고사라 그래서 뭐 모든 문제가 다 어려울 리가 당연히 없어.
그냥 간단한 문제들이 있어. 그 뒤에 한 장 넘겨서 두 개 보시면 아마 그렇게 어렵지 않은 난이도라 뭐 까먹지만 않았으면 다 풀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가볍게 마지막 두 문제는 그냥 뭐 연습 삼아 한번 풀어보시고, 마지막이야. 28번. 요게 이제 함수 쪽인데, 함수 쪽에서 이제 경우의 수를 적용시키는 건데, 요거는 2, 3학년 때 확통해서 또 다시 확장돼서 나올 거야. 실은 이거를 처음 하는 건 아니야. 지금 수학 하까지 갔나 지금? 너? 수학 하까지 갔냐? 그 앞에 집합 명제 여기까지 아직 상 안 끝났냐? 그래? 이제 수학 하에서 이제 함수할 때 가끔 등장했어, 요것도. 즉 경우의 수하기 전에도 이미 몇 번 접할 문제기는 해. 함수잖아. 함수라는 게 이렇게 대응시켜라 뭐 이런 거 아니야. 이 정도는 대충 알지. 소위 내가 항상 예시 드는 게 뭐 자판기 얘기하기도 하고, 자판기 연결해서 1번 누르면 얘 나오게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실제로 그거 1번, 괄호 1번과 괄호 2번은 그냥 수학 하에서 했던 문제랑 똑같아요. 이렇게 그냥 함수의 개수 세라. 요게 1번이고, 두 번째가 이거 이제 그때 가면 배우겠지만, 이거 1대1 대응이라는 얘기지. 이 표현 아직 모르면 알고 계셔야 돼요. 어이씨. 어쨌든. 그래서 그냥 함수 개수. 그러니까 이제 뭐 하는 거냐면, 이거 자판기라고 생각합시다. 자판기라고. 자판기를 만드는 거야. 뭐 다양하게 만들 수 있지. 일단 그냥 이렇게 만들 수 있는 거지. 그럼 이렇게 만들면 요게 이제 1번 자판기 해가지고 네가 이제 저 지하철역에 갖다 놓는 거야. 당연히 저것만이 아니라 만들 수 있는 방법이 많단 말이야. 예를 들어 뭐 이렇게도 만들 수 있는 거고. 자판기 가면 똑같은 음료 2번 눌러도 콜라 나오고 3번 눌러도 콜라 나오는 그런 거 가끔씩 보지, 그지? 뭐 이렇게도 만들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럼 이렇게 만든 요거는 그럼 2번 자판기. 이런 식으로 이 연결을 하는 거에 따라 자판기를 여러 대를 만들 수 있는데, 그게 총 몇 개의 자판기가 나오냐, 몇 개의 함수가 나오냐, 이걸 물어보는 거란 말이야. 즉 대응시킬 수 있는 방법의 수를 물어보는 건데, 이거 그래서 수학 하에서 할 때 어떻게 했었냐면 이렇게 했었잖아. 야, 얘가 갈 수 있는 곳이 몇 군데야? 4군데. 즉 얘가 갈 수 있는 곳은 4군데. 얘가 갈 수 있는 곳도 4군데. 얘가 갈 수 있는 곳도 4군데 해가지고 이제 그 1학년 그때 하 할 때 이런 식으로 계산했다고. 그래서 4 곱하기 4 곱하기 4. 맞아? 그 다음 요거에 이제 뭔 소리냐면 1대1 대응이란 소리인데, 1대1 대응이라는 얘기는 뭐였어? 이렇게 겹치지 마라란 뜻이란 말이야. 겹치지 마라란 뜻이야. 즉 하나에 하나씩만 가라 이 얘기란 말이야. 그럼 계산이 약간만 바뀌면 돼. 얘가 갈 수 있는 곳은 4군데란 말이야. 그러면 얘가 갈 수 있는 곳은 얘가 간 곳을 뺀 나머지 중에 가야 되는 거 아니야. 3군데. 그럼 얘는 마찬가지로 2군데. 맞아? 그래서 얘 계산이 4 곱하기 3 곱하기 2. 자, 여기까지는 그냥 1학년 때 했던 수학 하에서 했던 내용이야. 근데 이제 이걸로만은 한계가 생기는 게 이제 3번 같은 거. 3번 조건을 보면 이렇게 돼 있거든. 자, 이 조건은 뭐 저기 그래프 쪽에서는 이걸 가지고 이제 증가한다, 함수가 증가하는 경우 뭐 이런 식으로 증가함수란 표현으로 쓰는데, 여기에서는 이제 함수는 아니니까 그냥 간단하게 저게 뭔 소린지 그냥 한번 직접 이렇게 보고 얘기를 해보면 이 얘기지. 자, 여기가 지금 X쪽이고 여기가 지금 Y쪽이죠. 저기 X쪽에서 X2가 더 크면
fx2라는 뜻이 x2의 짝꿍 말하는 거잖아. 그지? 함수에서 보면. 즉, x2가 크면은 그 짝꿍도 커라 이 뜻이야. 뭔 소린지 알겠어? 그러니까 예를 들어 얘랑 얘를 봅시다. 얘네 둘을 가지고 연결시킬 수 있는 방법은 많은데, 근데 이 말이 있으면 어떻게 연결시켜야 되는 거야? 자, 1과 2 중에 얘가 더 크지. 그럼 얘가 더 크다는 얘기는 이거가 연결된 애도 얘가 더 커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 1이 만약에 5로 갔어. 1이 만약에 5로 갔어. 그럼 얘는 얘보다 크니까 그놈의 짝꿍보다 더 큰 데로 가야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야. 약간 키순으로 보자면 키 1, 2, 키 얘가 더 커. 3, 얘는 키가 3cm야. 얘가 더 커. 라고 따진다면 이 키 작은 1cm짜리 키 작은 애가 키 작은 애랑 연결. 그럼 얘는 당연히 그거보다 큰 애한테 가야 된다. 얘 또는 얘한테 가야 되는 거지. 4로 가면 안 된다는 얘기야, 이게. 됐어? 그런 뜻인데, 근데 그럼 이렇게 되면은 고등학교 1학년 하에서 배우는 그 방법으로는 이제 셀 수가 없어. 계산이 안 돼. 왜냐하면 예를 들어 얘가 갈 수 있는 곳은 몇 군데, 네 군데, 여기까지는 상관이 없어. 근데 문제는 얘가 그 다음에 그때 달라져. 맞지? 만약 얘가 1로 갔다면 그럼 얘는 세 군데를 갈 수 있고, 맞지? 근데 그게 아니라 얘가 1로 갔다면 얘는 두 군데를 가야 되고, 맞아? 즉 이거를 만약에 직접 셀 거면 지금처럼 상황을 다 나눠야 돼. 저기 F1이 4로 간 경우 따로, F1이 5로 간 경우 따로, 그 다음에 또 연달아서 2가 어디로 가냐에 따라 또 3이 바뀌고, 맞아? 세는 게 힘들어져.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기서부터는 순열조합 개념으로 접근해서 이 함수 문제를 해결을 할 수가 있고, 같은 원리로 얘네도 순열조합 개념으로 해결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방법에 약간 맛보기로 보여주는 거고, 요거 제대로 하는 건 이제 그 고3 확통 가면은 제대로 다시 할 거야. 그러니까 얘까지는 괜찮아. 요거 두 개를 좀 잠깐만 볼게. 요거 두 개를 잠깐만 볼게. 이제 나중 가면 여기에 이제 하나 더 추가가 될 거야. 얘도 바뀔 거고, 얘는 일단 지금은 안 건드릴 거고, 요 두 개만 순열조합 개념으로, 쉽게 말하면 결론부터 얘기하면 이게 지금 순열이고 이게 조합이거든. 이게 왜 순열조합인지를 잘 보셔야 돼. 이거를 내가 보통 이 설명을 할 때 항상 드는 예시가 있어. 여기를 남자라고 합시다. 여기를 Y쪽을 여자라고 합시다. 항상 내가 드는 예시야. 확통에서도 똑같이 들 거고. 자, 우리가 이제 기존에 하던 함수들, 뭐 지금 하고 있는 그 뭐 fx가 들어가는 함수 막 그래프 그리는 이런 문제들 있지? 보통 그런 함수에서는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x가 언제나 기준이야. 그렇지? x가 몇이냐에 따라 y를 보는 거고, 뭐 범위 같은 거 쓸 때도 x 범위를 쓴단 말이야. 맞지? 함수에서 막 자르는 거 할 때 x 범위 주지? y 범위 주냐? y 범위 안 줘. 준다고 틀리는 건 아니야. 근데 y 범위 안 줘. y 범위를 주면 x로 고쳐서 풀어야 돼. 그지? 그래서 언제나 보면 그래프 쪽에서는 언제나 x를 기준으로 x1부터 3까지 뭐 이런 식으로 항상 다 진행이 됐고, 함수도 다 x로 써 있고, 맞아? 자, 함수인데 만약에 이것을 이렇게 지금처럼 순열조합 개념으로 접근하는 경우에는 그 다음부터는 여기에서부터는 항상 이제 이쪽을 기준으로 생각을 하셔야 돼요. 여기서부터 여기 함수를 경우의 수 개념으로 다루겠다 하면 그때부터는 무조건 여자가 기준. 됐어? 그래서 상황 세팅이 이제 이런 식으로 되는 거야. 자, 여기 여자 4명이 있어. 여자 4명이 있어. 남자 셋이 나온대. 밥 먹으러 가재. 그래서 여자 4명 중에 저 남자 셋과 함께 밥 먹으러 갈 3명을 고른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거야. 됐나? 기본 세팅이 이거야. 그렇게 보시면 돼요. 남자 셋이 나온다. 여자 기준, 무조건 여기 기준. 얘네 4명 중에 저렇게 짝질 3명을 고른다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무슨 소린지 알겠지?
그럼 이게 왜 순열이냐? 이건 뭐였어? 아까 1대1 대응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렇게 되지 말라는 거 아니야. 1대1 대응이라는 말이 이렇게 되지 말아라는 뜻이란 말이야. 이렇게 됐다는 얘기는 얘가 딱 머스마 둘을 거느리고 뭐 이런 거란 말이야. 그러지 말아란 얘기라. 그러지 말란 얘기란 말이야. 요 2번이. 맞아. 그러니까 반드시 요 두 번째 거는 이렇게 돼야 되는 거지. 여기 여자 셋 중에 서로 다른 3명을 뭐 예를 들면 서로 다른 3명을 고르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 거란 말이야. 얘가. 됐어? 즉 얘가 이거야. 여자 4명 중에 3명을 고른다가 되는 건데 여기에 왜 P가 들어가느냐 하면 이거잖아. 자, 골랐어. 고르고 끝이냐? 고르고 끝이 아니라 고른 다음에 이제 배열도 해야 되잖아. 누구랑 누구랑 짝을 지을지. 맞냐? 고른 뒤에 배열도 해야 되니까 순열이 되는 거야. 그리고 실제로 이 계산이 아까 썼던 4, 3, 2잖아. 그치? 이렇게 재채기가 나오네. 자, 그럼 이제 얘도 해결할 수 있지. 그럼 이제 얘도 해결할 수 있지. 이게 뭐였어? 자, 사람으로 예시 들었으니까 키라고 봅시다. 남자가 키 크면 그 짝도 키가 커야 된다. 이런 거란 말이야. 근데 어쨌든 등호는 밑에 같거나 등호는 없지. 그러니까 요거랑 똑같이 여전히 1대1은 안 돼. 뭐래. 양다리는 안 돼. 하나가 하나씩이야.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똑같아. 여자 4명 중에 3명을 고른다까지는 똑같아, 얘도. 여자 4명 중에 3명을 고른다까지는 똑같은데 여기는 이제 조합이 되는 거야. 왜 조합일까? 고르기만 하면 배치를 우리가 신경을 안 써도 되잖아. 왜? 이게 뭐야? 자, 키 큰 애들은 키 큰 애들끼리 놀아라, 이 얘기란 말이야. 그러니까 만약에 4번, 5번, 7번이 골라졌으면 얘네 셋 중에 제일 키가 작은 게 얘잖아. 제일 키가 작은 애는 키가 작은 애랑 얘랑만 반드시 가야 되는 거죠. 얘는 무조건 얘랑 가야 되고, 제일 키 큰 애는 제일 키 큰 애랑 가야 되고. 즉 뽑기만 하면 되고 우리는 배열을 신경 쓸 필요가 없어. 지난 시간에 왔지, 순서를 고정시킨 거란 말이야. 순서를 고정시킨 거는 내가 똑같은 걸로 봐도 된다는 얘기라 그랬거든. 즉 그래서 요 뒤에 3명 뽑는 거를 서로 같은 걸로 볼 수 있는 거고, 즉 구분이 안 된다 이렇게 되는 거고, 그래서 조합 계산이 되는 거야. 알간? 그래서 요거랑 요거까지는 1학년 애들도 배우기만 하면 아까처럼 계산을 할 수 있는데, 요 3번이랑 이제 나중에 하나 더 있어. 요거는 이렇게 순열조합 개념으로 옮겨서 생각하지 않으면 얘네는 계산을 할 수가 없어. 그래서 알고 계셔야 돼요. 됐지? 일단 지금 얘는 일단 미리 보기로 하자면 요게 실은 이제 순열인데 중복 순열이라는 거고, 요게 이제 나중에 중복 조합이라는 건데, 미리 보기로 일단은 그래서 지금은 조합까지만 딱 나와 있는 거고, 요 정도를 잘 알고 계시고 나중에 할 때 또 나올 테니까 그때까지 까먹지 않도록 잘 저장해 놔 보십시오. 됐지? 자, 그럼 넘겨보면 뒤에 있는 기출문제는 아까 얘기한 대로 어려운 거 없으니까 배운 대로 한번 풀어보시면 되고, 오케이, 여기까지 끝.